김대중 정부 시절 인천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길이 21km의 다리를 놓자고 제안한 39살의 젊은 미술학도. 당시 대교 건설에 눈길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2005년 착공 때부터 영국의 건설 전문지인 컨스트럭션 뉴스가 세계 10대 경이로운 건설 프로젝트로 선정할 정도로 첨단 공법이 총동원돼 만들어졌다.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계획, 설계, 구매, 시공 과정에서 19개월의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2009년 10월 완공된 인천대교는 왕복 6차로 총 길이 18.4km의 국내 최장대교. 인천항을 드나드는 대형 선박들이 통행하는 주 항로 구간에 최대 경관장은 800m로서 국내 최대이며 사장교 형식 교량으로는 세계 5위 규모다. 2010년 일본 토모카케가 수여하는 다나카상 수상, 2011년에는 미국 토모카케가 수여하는 OCEA의 세계 5대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김수홍 사장이 이끌고 있는 인천대교는 인천대교 사업 시행사로서 영국 에이맥사와 인천시, 국내외 재무투자자 등이 출자한 회사이다. 김수홍 사장은 한국 PPI, 즉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의 개척자로 꼽힌다. 동북아의 물류 중심, 경제 중심으로 힘차게 뻗어나가며 비상하고 있는 인천대교의 김수홍 사장을 만나본다. 끝이 보이지만 않을 것 같은 인천대교를 넘어서 오늘 센스페셜 인천대교 김수홍 사장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09년에 개통된 인천대교 벌써 3년차가 되었는데요. 공항 왔다 갔다 할 때 자주 이용하는데 그 크기와 또 규모가 볼 때마다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인천대교의 그 개요와 또 위치 등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규모가 진짜 엄청나죠. 네. 이 개요를 설명하기 전에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끝이 안 보이는 바다 위에 다리를 놓을 생각을 했냐고. 그때 농담 삼아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 계획할 때 한 번도 현장에 와서 본 적이 없어요, 바다를. 그냥 지도 위에 7cm 선을 긋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오고 있죠. 농담 삼아. 그러나 이 인천대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공항이 생기고 나서 경제자유구역법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인천대교가 탄생하게 됐고, 그것이 완성되면서 송도와 청라와 영종을 잇는 경제자유구역법이 탄생했죠. 인천대교가 생김으로 해서 약 한 600~700조 정도의 새로운 자산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법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글로벌 동북아 중심이 되고자 하는 정책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대교는 실질적으로 다른 프로젝트의 공기의 반 이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놀라게 했죠. 네. 그것은 국내에서는 진짜 모든 능력과 기술력이, 경쟁력이 총동원된 우리의 진짜 걸작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뿐만이 아니고 금융적으로 보면 전 세계가 놀랄 만한 무담보 무보증 PF라는 진짜 무보증 무담보의 1호 사업으로서 조 단위의 투자를 일궈낸 아주 훌륭한 금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거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그 절차의 경영학적 이론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또 ENR이라는 세계 최고의 전문 기관을 통해서 수상을 또 해오고 있고, 100여 개의 상을 휩쓸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고 세계에서도 최고로 인정을 받고 있는, 영국에서도 인정하는 세계 10대 토목 기술 불가사의로 책정돼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렇게 금융 쪽에서도 굉장히 소상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사업비 규모도 굉장히 만만치 않았을 텐데 네. 그 비용들을 어떻게 조달이 가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모든 프로젝트들이 다 똑같지만 이 인천대교의 실질적으로 주요 공정은 해상에 있습니다. 그 해상 공정의 비용을 누가 주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연결도로 부분은 추후에 정부가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8,500억 정도가 투입이 됐고, 그리고 이 해상 구간의 이 1조 6천억 정도에 달하는 이 비용들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Non-Recourse Project Financing, 무담보 무보증을 통해서 1조 정도가 민간에서 조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보증쓴 것이 없고요. 프로젝트 자체의 신뢰와 신용을 토대로 이 프로젝트는 성공하고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투자 가치가 있다. 국가에도 있고 사업적으로도 있다.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조달이 된 그런 훌륭한 그 사업입니다. 이 금융 구조를 보면 이거를 가능하게 된 것은 그 구조 내에서 비용을 올려야 먹고 사는 시공사가 한 주도 주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비용을 낮춰야 이 프로젝트가 성사될 수 있는 금융권이 출자자로 돼 있고요. 시공은 단지 입찰을 통해서 시공의 하청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와 신용을 더 가질 수 있고 사업비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PF의 소위 모델적인 PF로 선정이 된 것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 인천대교 건설을 시작하면서 3가지 목표를 설정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것들이 그 목표를 가지고 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설명을 과거에도 한 바가 있는데 프로젝트 경영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표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완성된다라는 것은 내가 세운 목표를 끝내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처음 이 인천대교라는 것을 프로젝트로 시작할 때 과연 내가 우리 영종도에 다리를 놓으면서 진짜 통행료를 저렴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둘째는 진짜 좀 아름답고 누가 봐도 이건 세계 최고다 하는 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후손들에게 튼튼한 다리를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3가지의 목표를 놓고 보면 하나는 금융적이죠. 통행료라는 건. 튼튼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건 디자인과 시공이니까 기술적이죠. 그래서 프로젝트에 2가지의 목표가 걸린 거예요. 기술적인 목표와 금융적인 목표가. 그래서 그때 세운 목표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우려면 세계에서 가장 디자이닝을 잘하는 사람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획부터 완성까지의 절차를 우리가 설정해야 됩니다. 또 아름다움이 끝나면 또 그거를 튼튼하게 시공을 할 수 있게 입찰을 명확하게 하고 비용을 적절하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돼요. 또 통행료가 낮아지려면 모든 금융이 투명해서 비용이 낮아져야 돼요. 투명하면 비용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신뢰가 싹 트면 비용이 낮아져요. 그리고 시공사를 입찰을 했을 때 비용이 낮아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투자사 100조 중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입찰을 했죠, 시공사. 그래서 한 3천억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그게 국민의 통행료 인하로 다 반영이 됐죠. 그럼 그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나 또 시드니의 하버브리지는 단순한 다리를 넘어서 굉장히 관광 명소로 손꼽힐 만큼 그 경관도 굉장히 뛰어난데요. 인천대교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신 건지. 이게 인천대교 사업 자체가 금융사업이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프로젝트를 연관 못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쉽습니다, 저는.
그러나 송도와 영종도의 인천대교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게끔은 준비가 돼 있죠. 그리고 여기를 건너온 사람들은 특히 밤에 건너면은 전 세계에서도 없는 팔색조의 8가지 색깔이 변하는 조명 장치를 저희가 세계에서 최초로 했죠. 그래서 뭐 송도에 들은 얘기인데 송도에서 그 인천대교 주탑이 보이는 데하고 안 보이는 데하고 아파트 가격 차이가 1억이래요, 1억. 정말요? 예. 그래서 내가 잘 했구나. 네. 그러나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인천대교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공항 가는 교통이 획기적으로 정말 편리해졌는데요. 인천대교는 단순한 도로 기능만을 위해서 건설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제적이고 또 사회적인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실질적으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인천대교를 놓게 된 동기와 목표, 목적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에 대한 경제적인 우리의 희망, 우리 국민의 열망이에요. 그거를 달성시키려면 제우선 과제가 글로벌 정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글로벌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룸을 만든다고 그럴까? 그것이 경제자유구역법입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법이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해방 이후에 만들어 온 법과 관례가 실질적으로 글로벌 개방 정책에 저해가 되는 것들을 개선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거의 선택의 이로지가 바로 이제 여기가 됐는데, 우리 인천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인천대교의 제1 역할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공항,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공항이 생기고 도로가 한 방향, 서울로 가는 방향뿐이 없다 보니까 경기 이남 지구라든가 그 서울의 중심지를 통과해야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1시간 이상의 불편함을 끼쳤죠. 그거는 경쟁력이죠. 물류 경쟁력 측면에서는 경기 이남을 바로 다이렉트로 이어가는 그러므로 해서 공항의 경쟁력을 키우고 또 물류 경쟁력을 키운 그런 획기적인 역할을 하고 또 사람들이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동북아의 중심이 되기 위한 수순 중에 하나가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인천대교는 강화도로 뻗어갈 겁니다. 그래서 개성까지 서울보다 가까워요. 여기서 가면 개성리. 그러니까 이 뻗어가는 하나의 준비가 끝나 있다. 인천대교의 끝은요, 강화도로 가기 위한 준비까지 끝내놨습니다. 사실은 우리 후손들에게 큰 경쟁력을 주어주는 준비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현재 그 인천대교의 통행량과 또 경영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2만 7, 8천 대 평균? 그거는 저희가 예상했던 수치보다 한 20% 정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평균으로 얘기하면 전국 1, 2위죠. 그 예측에 20% 정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세계 경제 위기, 금융 위기 뭐 이런 거에 대한 여파도 있지만 뭐 인천이 지금 이제 뭐 정체돼 있는 영종도 이 개발이 정체돼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요가 지난 10년간 전혀 늘질 않았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교통량이라는 것은 이후에 창출되면 모자라는 부분 이상 또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를 1, 2년에 보고 이 인천대교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30년을 평균하는 우리의 전략을 가지고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 1, 2년간의 정책적인 문제는 저희는 크게 뭐 염두에 두지 않고 있고요. 미래가 밝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외부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사업 관리 능력의 부분으로 넘어가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규모 토목 사업은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이나 또 관리 능력에 따라서 부침이 네. 많은 분야잖아요. 네네. 그런데 인천대교는 단 1원의 비용 상승 없이 오히려 예정 건설 기간도 단축하면서 완공된 아주 좋은 결과를 낳았는데요. 네. 어떤 관리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보편화되지 않고 잘 이해가 안 되는 프로젝트 경영학의 개념인데요. 그 프로젝트 경영학이라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수립하면 그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실행 계획을 짭니다. 실행 계획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층이 있고 영역이 있겠지만 실행 계획을 인천대교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실행 계획을 짭니다. 오늘 하루하루 건설이 뭐가 돼야 되는가를 하루하루 짭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수단과 방법까지도 계획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월별 계획을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공정 계획 그 관리를 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현장에서. 그런데 일별 공정 관리는 다들 처음 봤답니다. 근데 우리 프로젝트 경영학에서는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토대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금융권과의 신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와 신용을 쌓아놔야 이 사람 관리 좀 하네, 이 얘기를 듣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득하는 과정,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것까지의 약속을 어떻게 믿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준 최초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러면 인천대교라는 그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목표 설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인천대교를 계획하고 또 완공하고 현재 운영에 이르기까지 그 사장님의 목표 설정과 그 목표가 또 이루어지기 위한 실행 전략은 또 어떻게 수립하고 지켜 나갈 수 있었는지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저를 봤을 때 내 고향에 다리를 놨는데 우리 주민들이 통행료, 비싼 통행료가 계속 올라가는 통행료를 하고 나는 은퇴하고 그 프로젝트가 끝나기를 바라겠어요? 제 꿈은 그게 아니겠죠. 제 꿈은 이 프로젝트의 완성은 통행료가 없는 다리, 통행료가 없는 다리를 우리 주민과 우리 국가에 빨리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협약은 30년이라는 협약을 맺습니다. 30년 동안은 통행료를 걷게 만들어요. 그러나 30년 동안 통행료 걷으면서 이 사업을 안전하게 관리하면 나는 30년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30년까지 가기에는 나의 꿈이 너무 멀고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장담을 한 것이 3년에서 5년 사이에 통행료를 없애야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30년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저는. 나이가 이제는 늙어가요, 저도. 항상 청춘이 아니고. 그것이 경영학의 꿈속의 꿈에 해당되는 부분을 앞당기겠다. 미래의 꿈을 앞당겨서 나의 꿈을 실현하겠다.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아까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거를 발표를 하고 지금 온고잉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통행료를 빨리 없애면 없을수록 국가에게 이득이 되고 사업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 그러한 큰 사업적 구조를 지금 금융적으로 접근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천대교가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곳이잖아요. 앞으로 남북교류에 있어서도 인천대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대와 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저는 자세하게. 개인적으로 예, 경남대학 그 한반도 개발 프로젝트 연구소장을 맡고 있고 석좌 교수로 있으면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극동문제연구소가 북한 대학원의 극동문제연구소가 과거사를 연구해온 곳이라고 한다면 한반도 프로젝트 개발연구소는 프로젝트 개념으로 본 세상을 통해서 통일을 마련해가는 미래를 보는 한반도의 미래를 보는 그러한 연구를 하는 곳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 확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접근할 때요. 프로젝트 경영학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환경과 스테이크홀더 애널리시스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해 당사자들, 소위 6자면 6자, 10자면 10자, 6자의 이해 당사자들과 그리고 지금 주변이 돌아가는 환경, 경제적인 요건과 모든 환경이 한반도가 평화로워야 이 사람들이 평화로워지는 그러한 환경적 지금 현재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즉 미래는 모든 사람이 원하고 모든 환경이 원하기 때문에 미래는 한반도가 평화로워질 수뿐이 없다. 어떠한 형태의 갈등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거는 극복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것이 프로젝트의 파생 이론이에요. 환경이 좋고 내가 튼튼하면은요 감기가 좀 걸려도 자연 치유됩니다. 우리 주변이 그래요. 경제적 여건을 보시면은요 경제적인 중심이 동북아로 이미 이동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 일본, 한국의 이 3개국의 세계 외환 보유고가 49.5%예요. 전 세계 50%에 가까운 돈이 외환 보유고가 이 세 나라가 보유하고 있어요. 거기에 중심에 바늘을 딱 집어보세요. 0 정도입니다. 그리고 북한 가는데 35분, 40분, 도리가 낮은데면 서울 들어가는데 40분, 경기 이남 분당 가는데 또 45분.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관광도요. 서울에 들어갔다가 위아래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를 주축으로 해서 일로 가고 절로 가고 일로 가야 관광 경쟁력이 생겨요. 뿐만이 아니고요. 북한이나 중국 들어가기에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too early.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적인 요건이나 글로벌 요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비스업이 일어나고 그 다음 여기를 통해서 갈 겁니다. 그럴 수뿐이 없는 환경적 여건들이 전부 마련되고 있고요. 세계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 데가 요걸 중심으로 2시간 뺑 거리 안에 다 들어와 있고요. 그럼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념적으로 한반도를 볼 것이냐,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위해서 전 세계가 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위한 우리의 미래 계획, 미래 예측, 관리 진단 가능한 우리의 실행 계획, 이게 통일론이 돼야 되겠죠. 앞으로 또 새롭게 구상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신지 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는 석좌 교수로도 일을 하고 있고 또 사업가로서도 일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영국에서 제일 큰 회사에 지사장 몇 명을 데리고 있는 대표를 오랫동안 작년까지 했었고 하면서 지금 저의 목표는 지금 제가 이렇게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 이제는 제가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이제 너무 시니어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책을 다루는 일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연구소장을 제가 받아들인 것이고 국가와 우리 국민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하는 그러면서 열심히 경영학 쪽 그 이론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책을 지금 펴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인천대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히스토리와 또 사장님의 히스토리 정말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